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부터 디자인 중국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강의가 지난주에 종 강의 됐고요. 이어서 이번 주에 중국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중 강의 진행할 거고, 실강으로는 우리가 한 4회 정도 기준이에요. 실강 4회. 실강 4회라는 건 1회당 3시간 반이에요. 1회당 3시간 반인데 한 30분 정도는 쉬는 시간으로 쓰여져서 강의하는 시간 한 3시간 정도 돼요. 동영상 하나당 1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인강은 한 12강 정도인데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한 10강 정도로 끝날 것 같아요. 이거보다 좀 작게 한 10강 정도면 끝날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죠. 이게 좀 심사 기준이 개정된 것들도 있고 법이 바뀐 것들도 있고 해서 계속해서 해가 지날수록 설명드릴 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뭐 10강에서 12강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종강은 이번 주에 개강되고 종강은 다음 주에 종강될 것입니다. 자, 교재는 핵심 이론 정리 3판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3판. 지금 임시로 프린트 드렸죠. 이거 교재로 출간될 겁니다. 교재는 한 100페이지 정도 될 거고 지금 드린 게 반 정도 57페이지 드렸습니다. 네, 교재는 아마 다음 주에 정식으로 출간될 걸로 보여집니다. 바로 진행하죠. 기본 강의는 하고 오셨음을 전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트 1이 총칙이고요. 1장부터 11장까지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 먼저 기본 강의 때 했던 디자인 보호법 그 흐름 플로우 차트인데 기억해 보시죠. 먼저 우리는 디자인 보호법의 목적을 배웁니다. 디자인 보호법의 목적이 디자인을 보호 장려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디자인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디자인이 뭔지 디자인 정의 규정을 배우게 되고요. 클라이언트가 어떤 창작물을 가져왔을 때 변리사가 이걸 특허로 보호할지 실용신안으로 보호할지 디자인으로 보호할지 상표로 보호할지 물론 상표 창작물은 아니지만 저작권으로 보호할지 이런 것들은 클라이언트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안. 그래서 디자인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특허나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아야겠죠. 물론 실용신안도 가능할 거고 뭐 다 출원해도 되고 특허랑 디자인 같이 출원해도 되고 목적 보고 정의 만족한다 라고 하면 디자인으로 출원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으로 출원할 때 출원서 내고 도면 내고 이런 걸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사관이 심사를 하겠죠. 심사관이 심사를 할 때에는 디자인 등록 요건, 뭐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창작 비용이성, 선출원주의, 확선 이런 거 판단할 거고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특별한 절차, 예를 들어 신규성 위반이다라고 하면 신상례 같은 거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공업상 이용 가능성 흠결이다, 도면 기재불비다라고 하면 보정 같은 거 하면 되겠고요. 심사 이후에 거절될 수도 있고 등록될 수도 있는데 등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등록이 된 다음에는 이걸 중심으로 분쟁이 생길 거예요. 무효심판이나 침해금지, 손해배상 이런 거. 그래서 그 다음 배우는 게 심판, 소송인 거고요. 기본 강의 기준으로 심판, 소송 한 30분 했나요? 거의 안 했죠? 특허랑 똑같아요. 똑같고 차이 나는 것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출원을 봅니다. 특허는 PCT가 있는데 디자인은 헤이그라는 국제 출원 제도가 있어요. PCT랑 좀 다른 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PCT의 경우에는 국제 출원할 수 있는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제내자이거나 아니면 그들을 대표자로 하거나 아니면 그들과 함께
공동 출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제내제가 아니더라도 국제 출원할 수 있게 되는데, 반면에 헤이그는 공동 출원하면 전원이 적격을 갖춰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런 차이점들이 있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 보게 될 거고, 우리가 기본 강의를 특허법과 비교했듯이 중국 강의도 특허법이랑 비교할 건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국 강의는 상표랑도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특허 강의 진행 방식은 상표도 다 하지 않았나? 디자인 중급 정도 할 정도면 특허 기본, 상표 기본, 디자인 기본은 끝났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특허랑도 비교를 해드릴 거고, 상표랑도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특상을 디자인과 비교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비교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막 디테일하게 막 하진 않겠지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라고 소개는 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시면 다행인 거고, 모르고 계신다라고 하면 잘 체크해 놨다가 집에 가서 찾아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먼저 봐야 돼요? 디자인 보호법의 목적을 보는 거죠. 총칙에는 총칙 첫 페이지 보시면 파트 1이라 돼 있고 밑에 목차가 있어요. 1장이 목적이고 목적은 디자인을 보호하는 거니까 2장이 디자인 정의예요. 그 나머지는 특유 디자인 제도들이 됩니다. 여러분들 특유 디자인까지 다 끝나면 사실상 거의 끝난 거예요. 아시겠지만. 한 페이지 넘어가서 파트 1 디자인 보호법의 목적 보겠습니다. 1번 목적. 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허랑 비슷하게 규정이 되어 있죠. 특허법은 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을 이바지하게 합니다. 이렇게 가고, 상표는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고 소유자 이익을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소유자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업재산권법 기출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목적 관련해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상 어떤 목적의 성질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특허의 경우에는 공익과 사익을 이제 대등하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공익과 사익. 독점권을 주면서 공개하고 그렇게 하죠. 상표의 경우에는 공익을 사익보다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시. 출처운동 방지 이런 걸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을 두고 있고, 디자인 보호법은 공익도 물론 하는데 특히 사익적인 어떤 성질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특히 공익도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특히 사익이다라고 했을 때 끝판왕이 비밀 디자인이라는 제도가 있죠. 기출문제는 어디서 나왔냐면 요거 다른 산업재산권법보다 공익적 성질이 더 강하다라는 측면에서 기출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자, 2번, 로마자 2번은 디자인 보호법 목적에 대한 해석론이 있는데, 이거는 유사판단의 본질과 연결이 되죠? 유사판단. 디자인 유사판단 본질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사판단 할 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넥스트 넘어가도록 하고요. 3번, 디자인 보호법에 없는 제도입니다. 첫 번째, 출원 공고 있나요? 출원 공고는 어디 있어요? 특허에 없고, 실용신안도 마찬가지예요. 안 적을게요, 따로. 상표에 있고, 디자인에 없는 제도죠. 출원 공고라는 건 출원 공개랑 완전히 다른 제도가 돼. 출원 공고라는 건 심사관이 심사해서 거절이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심사관이 출원 공고 결정을 할 거고, 특허청장이 출원 공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상표법만 있는 제도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강제적인 출원 공개. 출원 공개는 특허법에도 있고 상표에는 출원 공개라는 제도가 따로 없어요. 출원 공고는 다른 제도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보호법에는 출원 공개 있기는 하죠. 어떻게 돼요? 특허는 강제 공개도 되고
신청에 의한 조기 공개도 되죠. 강제 공개라는 게 최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가 되는 거고, 조기 공개라는 건 그전이라도 신청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다. 반면에 디자인보호법은 강제 공개 없고 신청에 의한 공개는 있죠. 근데 이걸 조기 공개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공개가 없기 때문에. 다만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법에 없는 특별한 공개 제도가 있죠. 그게 뭐죠? 협의 불성, 협의 불가. 이거 언제 나와요? 동일자 출원, 선출원주의 동일자 출원에서 협의 불성, 협의 불가면 어느 누구도 특허를 받을 수 없듯이 어느 누구도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 이걸로 거절된다라고 하면 강제 공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에 강제 공개 없다라는 건 요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도는 특허법에는 없죠. 디자인에만 있는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강제적인 출원 공개, 요거는 최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한다. 그게 없다라는 말이고요. 자, 심사청구 제도는 있습니까? 심사청구. 특허는 있죠. 특허는 심사청구 순에 따라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상표는 없죠. 왜? 심사청구 순이 아니라 출원순에 따라 심사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상표랑 마찬가지로 출원순에 따라 심사를 하죠. 왜 그럴까요? 특허의 경우에는 심사하는데 오래 걸려요. 얘네들보다. 따라서 모든 출원을 다 심사한다고 하면 심사 부담이 커지니까 심사 청구한 것만 심사할 거고, 심사 청구 기간은 출원일부터 3년. 이게 기본이죠. 다만 우선 심사는 다 있죠. 우선 심사는 다 있어요. 물론 우선 심사 잘하는 제도의 내용이 다르지. 특허는 우선 심사 사유 3개. 첫째, 무단 실시. 둘째, 긴급 처리. 셋째, 재난. 상표랑 디자인은 무단 실시랑 긴급 처리만 우선 심사 사유죠. 이어서 정정 제도 있나요? 정정. 정정은 보정이 아닙니다. 등록 후 정정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무효가 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특허권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정 심판이나 정정 청구를 두고 있습니다. 특허는 있죠. 상표는 없고 디자인도 없습니다. 참고로 디자인보호법에 정정 청구를 제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들어올 거예요. 조만간. 들어오기 전에 합격합시다. 근데 이거 수년 걸릴 것 같아. 수년 걸릴 거니까 내년에 안 들어와요. 내후년에 들어오거나 합니다. 정정이 필요한 실익이 있어갖고 좀 들어오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의견이신 분들도 많습니다. 5번 보시죠. 불실시, 불충분 실시에 따른 재정제도, 디자인 등록, 취소태도 이런 거 없죠. 재정 기억나요? 재정은 특허법에 있는 거죠. 특허법에. 불실시, 불충분 실시, 불공정 거래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 의약품 수출하기 위한 경우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렇죠? 특허법엔 있는데 상표랑 디자인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불실시 이런 걸로 제가 강제 실시권 줄 수 없죠. 특허의 강제 실시권 몇 개? 3개. 재정, 국방상, 통실어 3가지죠. 근데 재정 없어요. 재정 없고 상표가 없고 디자인도 없고, 통실어는 뒤에서 나오긴 하는데 얘랑 얘는 통실어 심판인데 얘는 없고, 그렇죠? 강제 실시권 또 하나 더 있지. 특허법 106조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 이건 특허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바로 나와요. 그 밑에 6번 먼저 보죠. 국방상 필요한 디자인. 이런 거 특허에는 있는데 상표나 디자인에는 없죠. 국방상 필요하면 뭐예요? 외국의 특허 출원 금지, 비밀 취급 명령 또는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방상 필요하면 강제 실시권 주고 하잖아. 이거 특허에만 있고 상표 디자인 없는데 국방상 필요랑 관련이 없다 이겁니다. 보호 대상이. 참고로 디자인보호법은 과거에 국방상 필요한 디자인이 있긴 했었어. 군복 같은 거. 뭔가 국방상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그거 역시 외관 아니냐. 외관이기 때문에 국방상 필요하진 않다라고 해서 빠졌고요. 5번 안 본 게 있다. 디자인 등록 취소 제도. 취소 제도 있나요? 상표에 있지.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이라고 있죠. 취소 심판. 디자인 보호법엔 없습니다. 특허에는. 아예 특허 애매하다 표현이. 특허는 뭐라고 해야 되나? 취소 심판은 없죠. 대신에
특허 취소 신청 제도는 있죠. 취소 신청. 근데 이걸 요 취지는 이제 취소 심판을 저는 취지로 해놓은 거예요. 예, 없다고 할게 일단. 특허 취소 신청 제도는 있어요. 참고로 그 밑에 적어주자. 특허 취소 신청. 취소 신청. 그거 이렇게 적어주고 취소 신청은 특허에 있고 상표에 없고 디자인에 없는 제도가 됩니다. 조기에 취소하는 그런 제도이죠. 그래서 그 디자인 등록 취소 제도 이거 이제 취소 심판 이렇게 바꿔주십시다. 취소 심판 제도. 이건 이제 상표법에 있는 그 119조 있죠. 그거 상정한 겁니다. 그래서 취소 심판은 상표에만 있는 제도. 다만 취소 신청 완전 다른 제도죠. 취소 신청은 뭐야? 무효 심판이랑 비슷한 거예요. 취소 신청 심판이랑 비슷한 게 아니라. 무효 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하는 거고 특허 취소 신청은 누구든지 청구하는 건데 무효 사유 중에서도 특허 취소 신청 사유가 제한되죠. 신규성, 진보성, 선언, 확선. 여기서 신규성, 진보성에서 따지는 거 두 개 있죠. 첫 번째, 이미 통제된 선행 기술. 두 번째, 29조 1항 1호에 의한 신규성, 진보성 빠지죠. 그래서 여기서 특허 취소 신청에서 신진 선악 한 다음에 신진에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특허 취소 신청이라는 건 특허에만 있고 그래서 얘랑 본질이 달라요. 용어가 좀 비슷하긴 한데 본질이 달라서 이렇게 해서 밑에다가 제가 출간되는 교재에는 특허 취소 신청도 넣어 놓을게요. 넣어 놓을 테니까 구별하시고요. 6번 받고 7번 국내 우선권 국내 우주 특허에 있죠. 상표에 없고 디자인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내 우주 그리고 어떤 제도가 없을 때 왜 없다보다 왜 있다를 봐야 돼. 그럼 왜 없는지 알아. 왜 있어요? 개량 발명 때문에 있는데 얘네들은 개량 발명이라는 컨셉이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출원의 변경 출원 있나요? 특허 있죠. 특허를 실용신안으로 실용신안을 특허로 변경할 수 있고 상표는 있나요? 있죠. 상표를 단체표장, 증명표장, 사무관에 변경할 수 있고 디자인은 있었다가 사라졌어요. 있었다라는 게 뭐냐면 단독을 관련을 단독으로 변경하는 출원이 허용됐었고 일부 심사를 심사로 변경할 출원 허용했는데 제도를 바꿨어. 변경 출원이 아니라 변경을 하는 보정으로 바꿨다 이거야. 그래서 변경 출원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어서 9번 존속기한 연장 있나요? 특허? 있죠. 뭐 두 가지. 첫째 허가 등, 둘째 등록 지연, 실용신안도 같이 하자 이거. 실용신안은 반만 있죠. 허가 등은 없고 등록 지연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표는 없죠. 연장 없어요. 대신 뭐 있어? 갱신이라는 제도가 있죠. 갱신. 컨셉이 달라. 다른 거야 갱신이랑 연장은. 왜? 사유가 다르죠. 사유가. 뭐 허가 등에 따라 연장 갱신해요. 뭐 등록 지연 그런 거 없죠. 갱신은 그냥 무조건 해주는 거야. 무조건. 이어서 디자인은 없죠. 디자인은 없습니다. 디자인은 컨셉상 허가 등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지. 약사법, 뭐 농약관리법 이런 거 나올 리가 없죠. 그런데 등록 지원 사실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디자인은 심사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특허랑 달리 상표랑 디자인은 심사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리기 때문에 등록 지연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을 넣을 실익이 없다 이겁니다. 4년 동안 등록 안 된다? 그럴 리 없다 이거죠. 거의. 일부 심사 같은 경우는 제거해보니까 일주일도 안 걸려. 등록 결정 나오는데 일부 심사는. 그 심사 등록 출원도 우선 심사하면 그때 다르긴 하지만 한 달 안에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달 안에. 근데 무슨 등록 지원 안 나오겠죠. 등록 지원 같은 거. 특허 같은 경우는 제가 우선 심사 해봤는데 정말 빨리 나온 게 3개월, 4개월. 우선 심사하면. 너무 절대적이진 않으니까. 하여튼 그렇고요. 출원 변경 받고 그거 9번에 연장제도, 갱신제도 봤죠? 갱신은 어디에만 있어요? 상표에만 있는 제도죠. 연장과 갱신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중에 2차 시험 가서 연장, 갱신 이거 크로스해서 쓰면 완전히 리걸 마인드 없다고 무시당한 좋은 점수 못 받아요. 10번에 제가 특허 취소 신청 넣어드릴게요. 10번 특허 취소 신청 설명드렸죠? 특허법에만 있는 제도죠. 뭐 실용신안에도 있고 넘어가죠. 2번 그럼 이제 디자인 보호법상 디자인의 정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디자인 정의는 어떻게 되죠? 디자인 보호법 2조 1호에 있고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 이렇게 얘기하죠. 무령, 시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품성은 판례가 말하기를 독구, 독립성, 구체성, 유체성, 통상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태는 형상, 모양, 색채 이들의 결합을 형태라고 하죠. 시각성에서 뭐 봐요? 육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심미성에서는 미적인 처리만 되어 있으면 족하다. 미감의 유무가 문제되지 고저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기본 포맷이고요. 그래서 조금씩 추가하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디자인 1번 디자인. 가번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이들을 결합. 물품애가 물품성, 형상, 모양, 색채 이들의 결합이 형태성, 시각을 통하여 시각성,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심미성 이렇게 합니다. 나번 디자인 정의 규정 위반 시 어떻게 돼요? 거절돼요? 맞죠? 근거는 디자인 정의 규정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33조이랑 본문 공업상 이용 가능성 흠결로 거절 이유, 정보 제공 사유, 디자인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겠죠. 만약에 일부 심사 등록됐다라고 하면 이의 신청 사유에도 해당하게 될 겁니다. 이 포맷 특허에서 봤던 거지? 특허법에서 발명의 정의 규정에 위반되면 어떻게 돼? 특허법은 2조 1호 발명 정의 규정 위반되면 특허법 29조 1항 본문 산업상 이용 가능성 흠결로 거절 이유, 정보 제공 사유, 특허 무효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똑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33조랑 본문 위반이다. 거정 이모 이렇게 해놨고요. 두 번째 물품성 보겠습니다. 물품성. 자, 물품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캐릭터 그 자체, 그림 그 자체는 등록의 대상이 아니죠. 하지만 티셔츠랑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물품성을 갖추게 됩니다. 물품이 뭐냐에 대해서 법률 규정이 없어요. 판례가 얘기하기를 독구, 유동 이렇게 얘기하죠.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 동산을 말합니다. 여러분 명문의 규정이 있다 없다도 알아두셔야 돼요. 상표법에도 상표 정의 규정이 있죠. 상표법 2조 1호에 2조 1항 1호에 뭐라 그래요?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 이렇게 말하는데 상품보다 규정이 없다 이거야. 판례가 말하기를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독립된 교독 상거래 목적이 되는 물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독 상모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시 디자인으로 돌아와서 추상적인 모티브나 이미지는 물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독립성 보겠습니다. 물품은 독립하여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문제되는 거 케이스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물품의 부분은 독립성이 없습니다. 독립해서 거래할 수 없죠. 예를 들어 양말의 뒷국 독립해서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합성물의 구성박편입니다. 합성물의 구성박편. 이거 조심해야 돼. 물어보는 게 합성물의 구성각편입니다.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구성각편을 물어보는 거야. 합성물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트럼프 카드 있죠? 그 수십 장 들어있는 거. 그게 합성물이야. 합성물은 독립해서 거래되죠? 된다 이거야. 돼. 근데 그 구성가편 에이스 카드 한 장은 안 된다 이거죠. 독립해서 거래 대상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구분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는 있겠죠? 구분 디자인. 그래서 합성물 보시면 화투라든가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항구,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항구 이런 거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피규어 같은 거, 피규어. 요즘에 뭐 애니메이션 유명하고 남자분들 좋아하는 게 원피스 애니메이션 유행하는데 거기에 이제 등장 인물들이 있어요. 머리, 가슴, 배, 팔, 다리로 만든 피규어가 있는데 걔네들 팔만 따로 팔아요? 안 판다라는 거야. 그런 것들은 독립해서 거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완구의 구성가편 이건 돼요? 이건 되죠?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뭘 물어보는지 잘 봐야 돼.
이거 돼요? 구성화편. 레고죠. 레고 블럭. 레고 블럭 하나하나 판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구성화편은 독립거래 대상이 돼요. 라는 거죠. 다시 하나 더. 자, 구성화편 출원 안 되죠?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분 디자인 등록받아야 돼. 부분 디자인. 얘는 돼요? 되죠? 얘는 등록받을 수 있는 거죠. 독립해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얘는 되죠? 독립해서 거래 대상이 되는 거야. 물품성 만족해요. 얘는 될까요? 되잖아. 디자인 맞죠? 근데 문제는 뭐야? 예를 들어서 조립 안구를 출원한대. 레고 블럭. 레고 블럭 출원한다라는 건 구멍 4개짜리도 있고 구멍 20개짜리도 있는 거야. 그럼 다 디자인 아니야? 다 디자인이에요. 다 디자인해서 등록을 못 받아. 그래서 결국은 삭제해서 구성화편으로 등록받아야 되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합성물 독립거래 대상 독립성이 있습니다. 구성화편 독립성이 없습니다. 부분 디자인으로 극복이 되겠죠.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안구 독립성 있죠. 하지만 다 디자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구성화편으로 등록받아야 되고 얘는 독립성이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걸 물어보는지 이걸 물어보는지 잘 구별해야 돼. 합성물 나왔다 해서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문제를 풀어보면서 틀려보면서 느끼는 게 가장 좋지요. 일단 강조를 드리고요. 부품 보시죠. 부품은 완성품과의 관계에서 독립성이 있어야 되죠. 부품이 등록받으려면 2가지. 독립거래 대상이 되고 플러스 호환의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호환의 가능성. 여기서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호환되어야 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독립성이 있어서 전체 디자인으로도 등록을 받을 수 있죠. 그럼 부품 등록받는 방법이 뭘까? 보세요. 여기 부품 자동차가 있어. 이 자동차 바퀴가 부품 아닙니까? 부품. 그럼 등록받는 방법은 자동차 바퀴만 따로 전체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도 있고 완성품인 자동차의 일부로서 부분 디자인으로도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가 좋냐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자, 구체성 보겠습니다. 독구유동에서 구체성이죠. 물품은 그 형상이 구체적으로 특수형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고 있고 문제되는 케이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상물 또는 입상물의 집합. 분상물 또는 입상물의 집합. 예를 들어서 설탕의 집합 등록돼요? 안 되죠. 설탕을 많이 모았어요. 한 2만 개의 설탕 알갱이를 모아서 하트 모양을 만들었어. 근데 그거 스르륵 무너질 거 아니야. 그 구체성이 없죠. 그래서 이 집합은 등록이 안 됩니다. 우리가 어차피 중급이니까 하나 더. 분상물 그 자체는 돼요? 분상물 설탕 알갱이 하나는 구체성은 있어. 근데 문제는 뭐야? 시각성이 없는 거지. 시각성. 그렇죠? 시각성이 없어서 등록 못 받겠죠. 뒤에서 이 집합인지 아니면 설탕 알갱이 하나인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집합은 구체성의 문제고 알갱이 하나는 시각성의 문제로 가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집합이라 하더라도 각설당 되잖아. 각설당. 그래서 정형화, 고형화 됐으면 구체성 인정해 줍니다. 두 번째, 일정한 형체가 없대. 뭐 빛 같은 거. 안 되겠죠? 세 번째, 물품 자체의 형태 아닌 것. 같은 말이 뭐예요? 물품 자체 형태 아닌 거. 이게 예를 들어서 물품, 손수건으로 만든 꽃 돼요? 안 되죠. 손수건 그 자체는 돼. 근데 그걸로 만든 꽃은 안 돼. 정확하게는 조금 제 표현 틀렸습니다. 다시 갈게. 손수건으로 만든 꽃 이거 좀 틀렸어. 손수건을 접어서 형성된 꽃 이건 안 돼. 됐죠? 그래서 왜냐하면 손수건을 접어서 이렇게 장미꽃으로 만들었어요. 촥 하면 풀어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하지만 손수건을 원재료로 삼아서 꽃을 만들어서 스프레이 뿌려. 그래서 더 이상 풀리지 않게 하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는 장신구인 거야. 손수건이 아니라 장신구인 거야. 장신구 그 자체는 등록이 되는 거죠. 그때는 손수건이 단지 원재료일 뿐이에요. 더 이상 손수건이 아니야. 그건 물품 자체의 형태이기 때문에 형태성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품 자체의 형태는 안 된다 이거고 같은 말이 서비스 디자인 2차적 형상 2차 형태라고 할까?
다 같은 거예요. 손수건으로 접어서 만든 꽃 이겁니다. 네, 구체성 없는 것들이고요. 다음 페이지 유체성 보겠습니다. 유체성. 유체성. 물품은 유치에 몰입해야 한다. 따라서 케이스 첫 번째, 일정한 형체가 없다. 안 되죠? 유체성 없어요. 물 같은 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글자체나 화상. 유체성 있어요? 없죠? 물품과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디자인 보호법 2조 1호 가로에서 글자체 디자인, 화상 디자인, 특유 디자인으로 물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파트 가서 보기로 하고요. 4번 동산성. 부동산은 안 되죠. 다만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독립거래 대상이 되고 반복 생산되고 운반 가능성이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 조립 가옥 이런 거 됩니다. 현장 시공을 통해서 건축되는 부동산, 그러니까 벽돌 하나하나 쌓아서 올리는 거 안 되고 공장에서 문짝 만들고 외벽 만들고 지붕 만들고 갖고 와갖고 탁탁탁탁 만드는 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반복 생산 가능성과 운반 가능성이 있으면 된다. 조립 가옥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교 될까요? 6교? 될까? 6교 부동산이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야. 원칙 안 돼? 예외. 반복 생산 가능성, 운반 가능성 있으면 되죠. 우리 기본 강의 때 이런 것도 했었어요. 특허청에서 발간된 자료로 이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거 하고 세 번째 형태성입니다. 무령시심에서 이제 형태성이죠. 형태성. 형태성이랑 성상 모양 색채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1번 형상. 형상이 뭡니까? 윤곽이죠. 그 물품의 윤곽을 말해. 그래서 개념에서 형상이란 물품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윤곽을 말한다라고 돼 있고 유형은 입체적 형상과 평면적 형상이 있죠. 지금부터 이공계 마인드 버려야 돼. 입체적 형상 3D죠. 평면적 형상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평면 디자인인데 벽지, 평면 디자인, 명암, 평면 디자인, 뭐 상품권, 지폐처럼 상품권 이런 거 평면 디자인이란 말이야. 얘네들 이공계 마인드로 보면 3D죠. 3D잖아. 두께 있잖아. 하지만 이거 2D라고 봐야 돼. 2D 평면이라고 봐주셔야 돼요. 디자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면적 형상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형태는 필수죠. 형태는 얘는 필수. 구성 요소고 모양 색채는 임의적 구성 요소죠. 임의적 구성 요소. 그래서 모양 색채가 없는 형상만의 디자인도 특유 디자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수고 나번 글자체와 화상 형상 있어요? 없죠? 없잖아. 형상이 뭐야? 윤곽이에요. 근데 글자체랑 화상은 물품이 결합되어 있지 않으니까 윤곽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형상이 없어요. 하지만 물품성, 디자인 보호법상 디자인 성립 요건, 형태성까지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쟁점. 물품 자체가 가지는 1차적 형상을 말하지 상업적 과정에서 형성된 2차적 형상 이거 뭐예요? 서비스 디자인이죠.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2번 모양 보겠습니다. 모양이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난 첫 번째 선도, 색 구분, 색 그림을 말해요. 선도는 선으로 그린 도형, 색 구분은 색이 옮아가는 그 파란색에서 무슨 노란색 이렇게 점점점 변해가는. 잘못 말했다.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하는 건 그건 색 그림 그리고 색 구분은 색이 이렇게 변해가는 게 아니라 완전 구별되는 거 색 구분이라 하죠. 색 그림은 점점점 이렇게 물 들어가는 걸 색 그림이라 합니다. 선도, 색 구분, 색 그림이 있고요. 필수냐? 아니다. 임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쟁점. 모양은 일반적으로 물품의 표면에 표현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물품의 내부에 있는 경우도 있어. 대표적으로 물품의 외부가 투명하다라는 거죠. 투명하다. 대표적인 게 시계. 시계 같은 거. 시계 없지만 자, 시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시계 안에 있는 시침, 분침, 숫자들 다 물품 내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형상 내부에도 존재할 수 있죠. 그럼 이런 거 디자인 그릴 때 어떻게 해요? 도면 그릴 때 어떻게 해요? 자, 지금부터 잠깐만 우리 효통을 위해서 도면이라고 하면 출원서 내고 도면을 내야 되는데 도면이라고 하면 도면 이렇게 있어요. 도면 이렇게 있고 여기 도면 기재사항이 있어. 물품류, 디자인 대상이 되는 물품, 무슨 디자인 설명 이런 것들 적어줘야 돼. 창작 내용, 디자인 설명 이런 거 적어줘야 돼. 그리고 나서 여기에 또 도면 1 해서 그림 넣는단 말이야. 자, 앞으로 이 도면을 광해 도면이라고 부를 거고 이 도면을 협의의 도면이라고 부를 거야. 이건 법률 용어가 아니라 우리 소통을 위한 겁니다. 지금
제가 형상 내부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협의의 도면을 그릴 때 보이는 대로 도시하면 되죠. 보이는 대로. 투명한 거 그냥 그대로 보이는 대로 도시하면 됩니다. 이어서 색채 보겠습니다. 개념. 2차 때는 외워야 되는데 1차는 그냥 읽으세요. 물체에서 반사되는 빛에 의해서 인간의 망막이 자극하는 물체의 성질을 말한다. 그래서 뭐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배웠나? 물체가 빛을 흡수하지 못한 거, 반사된 것만 우리가 색깔을 본다 하잖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색채는 무슨 색이 있을까? 색채는 유채색, 무채색으로 우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색을 통칭할 수 있긴 한데 디자인 보건 특별히 투명색, 금속색도 별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가지 유채색, 무채색, 투명색, 금속색이 있고 무채색은 알아야 돼. 뭐가 있는지. 검정, 하얀색, 회색은 무채색이에요. 이거 나중에 뒤에서 연결돼. 검정색, 무채색 중 하나는 생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럼 무채색이 뭔지 알아야 되죠. 블랙, 화이트, 그 중간에 그레이까지 무채색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자, 필수냐? 임이다. 라고 하고 있고. 쟁점. 색채는 단일한 색을 말해요. 1개의 색을 말해. 2 이상의 색은 선도, 색구분, 색그림으로 모양이 됩니다. 자, 4번. 이들을 결합한 것 역시 형태입니다. 형상이 필수니까 유형 보십시오. 형상 플러스 모양, 형상 플러스 색채, 형상 모양 색채가 있고요. 형상만의 디자인 보호법은 특별히 인정하고 있죠. 형상에 어떤 디자인 창작적 요소가 몰빵되어 있다라고 하면 형상만의 디자인도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번 동적 디자인, 움직이는 디자인도 이제 이들의 결합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각성 보죠. 시각성은 일단 원칙, 육안으로 봐야 돼. 예외 2가지. 첫 번째, 그 분야에서 확대경을 쓰는 게 일반적이다. 또 특수한 표시부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예외 2가지죠. 자, 첫 번째 시각으로 파악. 물품의 외관을 시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감각, 뭐 눈 말고 뭐죠? 뭐 피부, 뭐 냄새, 뭐 맛 이런 걸로는 안 된다 이거죠. 육안으로 파악 보십시오. 가번 육안으로 형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분상물, 입상물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단위. 이건 이제 시각성이 문제된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거고. 나방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확대경을 써야 하는 경우 이거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죠. 자, 원칙적으로 시각성이 부정되나 예외적으로 확대경을 사용해서 확대 관찰하거나 예를 들어서 조명 그 전구 안에 있는 필라멘트 이거 눈으로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확대경 쓰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수한 표시부를 통해서 관찰하는 것이 통상적인 게 VR 같은 거 있죠. 눈에 붙여서 보는 거 그런 거 시각성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3번째 외부에서 보여야 돼. 외부에서 시각성이라는 건 물품의 외부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쓰레기통 같은 거 뚜껑 열리죠. 뚜껑 열었을 때 내부에 디자인적 요소가 있을 수도 있어. 따라서 뚜껑이 열리는 구조라면 뚜껑을 열었을 때 내부도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도면 그릴 때는 협의의 도면 그릴 때 어떻게? 뚜껑 연 상태의 도면도 내야 되는 거고요. 또 내부에 있는 경우 뭐가 있을까? 투명할 때 내부도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가번 물품의 외부로부터 보이는 것이어야 한다. 물품을 분해하거나 파기하여야만 볼 수 있는 것은 시각성이 부정된다. 예시가 나번의 조명기구용 틀입니다. 조금 이따 볼게요. 조금 이따 보고 다번 완성품 내부에만 결합하는 부품. 자, 완성품 내부에만 결합하는 부품이래.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 바퀴야. 이건 완성품 내부에 결합하는 부품이 아니고 외부에 볼 수 있죠? 이건 문제 안 돼. 근데 그게 아니라 프린터가 있어. 프린터 완성품이고 이 프린터 내부에 잉크 카트리지가 있어요. 이건 외부에서 안 보여. 내부에서만 보인단 말이야. 이거 시각성 인정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완성품을 거래할 땐 안 보이지. 근데 부품 자체도 거래 대상이 아닙니까? 그렇죠? 부품 자체도 거래 대상이란 말이야. 따라서 완성품의 거래자는 못 볼지언정 부품의 거래자는 볼 거기 때문에 시각성이 인정된다라는 거죠. 자, 완성품의 일반 수요자가 완성품 내부의 부품을 볼 수 없더라도 그 부품의 거래자는 외부에서 부품을 볼 수 있으므로 시각성이 인정된다. 다음 페이지 4번. 한편 뚜껑을 여는 것과 같은 구조로 된 물품 내부도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뚜껑을 연 상태의 도면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4번 투명한 부분을 포함하는 물품 내부도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이는 대로 도면을 작성해서 내부에 표현된 형태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한다. 라는 거죠. 우리가 안 본 게 조명기구용 틀입니다. 조명기구용 틀.
프레임이 있어요. 프레임. 이렇게 프레임이 있어. 이렇게 프레임이 있고 여기에 외피가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외피가 덮여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이 프레임, 틀 있죠, 안에 있는 거. 이 틀이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가 돼요. 그래서 물형 시심을 만족해야 되는데 특히 시각성이 문제가 돼. 왜? 외피 때문에 안 보이니까 시각성이 인정될 수 있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디자인권자, 출원인 얘 입장에서는 시각성이 인정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거 외피 뜯으면 보이잖아 라는 거. 근데 외피 뜯어서 볼 수 있는 건 분해하거나 파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두 번째로 말한 게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게 좀 타이트하게 이제 외피를 씌우면 밖에서 윤곽이 보인다는 거야. 윤곽이 이렇게 라인이 보인다는 거죠. 시각성 인정된다라고 했지만 안 받아주고요. 그리고 아까 프린터 자체는 외부에서 볼 수 없지만 카트리지는 다시 프린터 거래자는 카트리지를 볼 수 없지만 카트리지 거래자는 볼 수 있잖아. 그런 관점에서 이 틀만 따로 거래하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하지만 이 틀을 제작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 이 조명 기구용 기구를 제작하는 과정이 틀을 먼저 만들진 않아요. 틀을 먼저 만들진 않아. 먼저 외피를 만들어. 외피를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고 여기다 바람을 쏴. 공기를 주입해요. 부풀어 오르겠지? 부풀어 올랐을 때 사람이 여기 들어가요. 들어가서 안에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아무도 못 보는 거야. 아무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시각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그런 사례입니다. 나번 보시죠. 조명기구용 틀. 조명기구용 틀이 완성품인 기구의 외피를 제거하지 않는 한 틀 그 자체의 형상과 모양을 볼 수 없으므로 시각성이 부정된다 라고 했던 사례입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이어서 5번 신미성입니다. 신미성. 1번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죠.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학설, 주의 환기성설, 취미성설, 신미성설, 미적 처리설이 대입하고 있습니다. 궁금하면 기본서 찾아보면 되는 거고. 자, 주의 환기성설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죠? 지나가다가 뭐야 이 정도 딱 쳐다보는 정도가 주의 환기성설. 그리고 취미성설은 딱 보고서 예쁘네 여기까지가 이제 취미성설. 신미성설은 빠져드는 거야. 예쁜 걸 넘어서 저 갖고 싶다 이게 신미성설이에요. 그래서 이거 학설 구별 아무도 못한다 그랬어요. 이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있으나마나한 그런 학설입니다. 네 번째는 쉽다. 미적 처리설. 미적 처리는 미적인 처리만 되어 있으면 신미성 인정하겠다라는 거고 이게 객관적이야. 그래서 심사 기준은 미적 처리설에 의합니다. 심사 기준 보겠습니다. 미적인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라 하여 미적 처리설 입장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판례는 취미성설 입장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다 해서 취미성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건 심사 기준과 판례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디자인부 보면 학설이 몇 개 없어서 간혹 학설이 출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는 놨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볼 때마다 한 번씩. 이어서 2번 디자인의 본질과 신미성. 디자인의 본질과 신미성에 대해서 장식미에서 디자인의 본질을 찾겠느냐 기능미에서 디자인의 본질을 찾겠느냐 요거예요. 장식미라는 게 예쁘냐 이거고 기능미라는 게 기능이 좋으면 또 예뻐 보이잖아. 그런 걸 말합니다. 판례. 개개의 형상 모양을 결합한 것이 새로운 장식적 신미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거나 기술적 창작으로서 가치, 특허에서 배우는 표현이죠. 기술적 창작의 가치도 없다. 즉 장식미도 없다, 기능미도 없으면 신미성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야.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에서 판례는 장식미와 기능미 모두 고려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심사실무, 요게 시험 내기 좋죠. 신미성 너무 애매하잖아. 심사실무 보시면 심사실무라고 제 교재에 되어 있으면 심사기준입니다. 심사기준. 편단 기준 보시면 미감의 유무가 중요하지 고조는 중요하지 않다. 유무만 판단할 거고 고조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미감이 없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기능, 작용, 효과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 그래서 미감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 것은 신미성이 없고요. 나번 디자인으로서 짜임새가 없고 조작감만 줌으로써 또 미감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신미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정의 규정 다 갔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는 이제 부분 디자인이죠. 부분 디자인. 이건 좀 하다가 중간에 끊을 것 같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